여러분들 2회 7번 해볼게요. 2회 7번. 2회 7번은 1번, 2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3번 문제가 보통 조금 헷갈리긴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놓고 물체가 여기 2kg짜리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몇 킬로짜리가, 여기 4kg짜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 각도는 30도라고 주어졌고요. 여기는 3kg짜리고, 여기는 질량이 M자리인 게 놓여져 있답니다. 자, 1번 질량 M이 등속도로 내려간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은 등속도래요. 그럼 전체 R자임이 얼마예요? 0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물체가 4개라서 식을 4개를 만들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문제는 한 방에 쓰자고. 한 방에 쓰자고. 각각 따로 써도 되고 한 방에 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얘네들은 M인 물체가 내려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내려가게 하는 힘은 뭐 있어? 이 전체에서 얘 작용하는 중력 있지. 그걸 방해하는 건 장력 아래쪽. 장력은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고 아래쪽. 그거 말고 한 방에 쓸 거라고. 아래쪽. 그 아래쪽 뭐? 요 4kg짜리가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 있지? 요게 방해하는 거야. 그 두 개가 같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거라고. 맞아? 그럼 뭐라고 써? mg하고 4g 곱하기 빗면 아래 내려가는 게 사인이죠. 사인 30도. 요게 0이 되는 거죠. 사인이에요? 아직도 코사인 사인. 아유, 잠시만요. 그래서 m은 2kg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번은 저렇게 해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2번은 똑같은 건데 2분의 1g로 내려갔는데 그럼 이건 똑같겠죠? mg 빼기 4g 사인 30도는 이게 전체 R자임이죠? 그럼 전체 질량이 들어가야 돼. 전체 질량 얼마예요? 2, 4, 3 더하기 m이잖아. 그치? 그럼 얼마? 9 플러스 m 곱하기 a. 근데 가속도 줘줬잖아. 얼마라고? 2분의 1 g라고. 계산하면 돼요. 그럼 모든 항에 g가 있으니까 g는 지워버리고요. m 빼기 2가 2분의 1인데 2분의 9 플러스 2분의 1 m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넘어가면 2분의 1 m이 2분의 13인가요? 네. 13이 되겠네. 따라서 m이 얼마라고? 13kg. 맞아요? 네. 3번은 3번이 정작 어려운 건 3번이 좀 어려워요. 2분의 1에 위로 올라간다면 얼마로? 이쪽 방향으로 얼마의 가속도? 4분의 1g의 가속도로. 마찬가지 한 방에 써볼게요. 제가 올라가려면 저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더 커야겠죠? 네. 그럼 뭐라고 써? 4g 사인 30 빼기 m 다시 g 가 전체 질량 7 더하기 m이 되죠? 얘는 안 움직여요. 이렇게 가면 이 줄 자체가 느슨해지니까 얘가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건 쟤는 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질량이 전체 9 플러스 m로 가지고 질량이 마이너스가 나있다는 개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7 플러스 m 다시 곱하기 4분의 1 g. 이해돼요? 그러면 g는 다 있으니까 공통으로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모든 항에 4를 곱해버리자.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8 빼기 4m 다시 가 7 플러스 m 다시라고. 맞아? 그럼 5m 다시가 얼마라고? 1이네. 따라서
m 다시는 0.2 kg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요거 7 대신에 요걸 뭐로 집어넣는다고? 9로 집어넣고 오 질량이 마이너스가 나왔어 이딴 소리 한다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쭉 다 움직이는데 요 2kg짜리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 네. 오케이. 그러면 분량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청력도 문제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학회 보고해. 저 노벨상 주세요. 의뢰 진량을 찾았어. 일단 얘기하라고. 어? 니들이 못 찾았던 거 니들은 찐따야. 내가 찾았어. 의뢰 진량을. 어? 중력에 충격 발견했어. 새끼들아라고 하라고. 중력의 정 그러면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빙신. 오늘 진짜 뭐? 아니에요. 해봐. 진짜 8번은 이거 푸르신 분. 1600줄. 오케이 잘하셨어. 나 왜 3분의 1600줄 나왔지? 응? 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정 이것들아. 여기가 12ohm짜리고 앞에 게 몇 ohm짜리네? 6ohm짜리네.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A, B, C, D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A고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 발열량을 주어줬어요. 발열량을. 얘는 안 줘줬고 얘가 얼마래요? 200줄이고요 300줄이고요 300줄이래요. 자 봅시다. 이런 거 흘러가는 거 노는 거예요. 발열량이 이거 뭐야? 열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죠? 네.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이니까 이게 곧 전력비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일단? 진열량. 직렬 연결이죠. 그런데 발열량이 같네. 그러면 얘네들은 직렬이니까 전류는 당연히 같죠. 전류가 같은데 연량이 같다는 얘기는 동일한 시간대는 얘네들의 저항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일단 이거 알 수 있고요. 둘이 각각 저항이 얼마인지 구할 필요 없이 이 두 놈을 합해버리자. 합해서 하나 취급하자고. 네. 합하면 몇 줄이 나왔대요? 600줄. 600줄이 나왔는데 얘네하고 이 둘이 합한 놈하고 얘는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야. 그럼 P는 뭘 써야 돼? R분의 V제곱을 써야지. 얘가 일정하니까 병렬이라서. 그럼 P랑 R은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잖아. 얘는 600이고 얘는 200이래. 네. 그럼 얘보다 얘가 저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얘 저항이 몇 배? 3배 더 작겠네. 그럼 얼마냐고 12보다 3만큼 작으니까 둘이 합한 게 4ohm이 됐다. 그 얘기인 거지. 네. 그럼 이것도 합해. 12짜리하고 4짜리가 합쳐졌어 병렬로. 그럼 몇 ohm이야? 3호. 3ohm이야. 이 3ohm짜리하고 6ohm짜리가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 이 세 개 다 합해버리라고. 이게 얼마라고? 800줄이지. 그런데 얘랑 얘는 무슨 연결이라고? 직렬 연결이니까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거잖아. 그럼 전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저항에 비례하지? 요 3ohm짜리 전체에서 나온 게 800줄이니까 6ohm짜리에서 나온 건 얼마라고? 1600줄. 답이야. 나 저거를 3홈이 아니라 16호. 맞아.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래서 넌 3이 아니고 16으로 계산했다고? 아니 이 새끼. 36. 36은 어떻게 해서 나와? 3배. 12에 3배 해가지고 36 나왔어. 3분의 1을 해야 얘야 이 시글로마. 얘하고 얘는 또 혼자 10이냐 임마? 네? 얘랑 얘가 무슨 아유 이 세 개를 합쳐야 얘랑 얘가 직렬해서 전류가 똑같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지. 네. 맞아? 맞아요. 응. 너의 생각은 쓰레기였네. 그래서 8번은 그따구로 해결했고요. 9번 가볼까요? 아니요. 응? 아니요? 그래? 9번 다른 지구에 비해 반지름과 질량이 작아.
표면에서의 중간 가속도가 지구 표면보다 6분의 1로 작다. 지구에서 600N인 사람이 달에 가서 무게를 측정하면 6분의 1배인 100N으로 측정이 된다. 그러나 질량은 변하지 않아서 지구에서 60kg 물체를 달에 가져와도 60g의 질량이 측정이 된다.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위치에 따라 변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랬는데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를. 일단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야. 맞아? 죽을래? 지구가 완전한 구야? 사원. 아니잖아. 타원이잖아. 어디가 더 부풀어 있어? 또 적도가 더 부풀어 있지? 그러면 우리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게 완전한 구렁이일 때 얘가 R이고 지구 질량이 라지 M이면 표면에 20g의 물체가 들어있으면 중력이 mg잖아. 만유력은 R 제곱분의 G 라지 M이 15g이잖아. 그럼 G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R 제곱분의 G 라지 M이지. 그러면 적도의 반지름이 더 크니까 적도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극지방의 중력 가속도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게 되겠지? 일단 저거 하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영향이 별로 크진 않지만 지구는 뭘 하죠? 자전을 하죠. 맞아요? 네. 그럼 자전을 하게 되면 얘는 또 뭘 받아요? 지구 자체가 원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 원운동 안에 있는 물체는 그렇지 원심력을 받게 될 거야. 여기서 원심력의 방향이 어딜까? 원심력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여기서 원의 중심은 어디가 되겠어? 원의 중심은 여기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치? 요 라인, 요렇게 수직적으로 요게 원의 중심 방향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뭘 받는 거라고? 원심력을 받는 거라고. 원운동에서의 반선력, 맞아?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 뭘 받아요? 지금 지구 중심으로 뭐? 만유인력을 받겠지. 맞아? 요 만유인력과 실제로 원심력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요 두 개가 벡터 합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 실제 중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실제로는 만유인력과 원심력 두 개가 벡터 합성된 게 실제로 중력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만유인력 대비 원심력 자체가 매우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에 가깝긴 하지. 문제는 이해돼? 네. 그러면 이 원심력은 이 적도 부근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적도에서는 최대가 됩니다. 원심력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니까 여기서 만유인력은 요거고 여기서 원심력은 요거니까 아예 정반대 방향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중력이 중심에서 그 적도 부근에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원심력이 더 커지니까 더 작아진다고. 오. 그러면 요 효과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반지름도 그렇고 둘 다 중력 가속도는 어디에서? 적도 지방에서 더 작겠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중력은 지구 표면에서 지구 어디나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니까 당연히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 네.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뭐에 따라서? 이거 위치에 따라. 위도에 따라서? 네. 우리 중력 가속도가 9.8이라 얘기하죠. 그럼 소수 셋째짜리 정도에서 넷째짜리에서 한 1, 2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우와. 꽤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봐, 아니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몸무게를 쟀더니 여기서 62kg였어? 문자 느낌이. 근데 적도 지방에 갔더니 59.997이 나왔어. 와, 씨, 이게 이 새끼야 땀을 흘려가지고 질량이 몸무게가 줄은 건지 여행 중에 피곤해서 그런 건지 느끼겠니? 근데 그런 걸 느낄 정도야 돼야 크구나라지. 그게 피곤해서 그런 건지 실제 중력이 작아서 그런지 알 수 있냐 없냐? 올림픽 땀 한 방울 더 흘린 건지 내가 물 한 모금 더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잖아. 올림픽 할때 적도 높이뛰기가 뿌리다가 나서 뭐? 높이뛰기가 높이뛰기가 실제로 높이뛰기 같은 거 할 때는 고산지대에서 하는 장수가 기록이 더 잘 나와요. 오 역시
공기 중력도 작아졌고요. 기본적으로 공기 양도 희박하잖아. 네. 공기 양이 희박하니까 공기 저항도 덜 받겠죠? 네. 그래서 멀리 뛰기라든지 높이 뛰기는 고산지대 가면 기록이 좋아요. 단 고산지대에서 축구하면 돼지죠. 공기가 희박하니까 산소가 돼서 호흡이 안 돼. 전반 때문에 애들이 다 뒤져나가. 실제로 그래. 예전에 우리나라가 1983년에 멕시코에서 청소년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우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안 하고 다 그땐 TV가 없어서 안타깝게 학교에 라디오로 방송을 교실마다 스피커도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그 나오는 큰 스피커 가지고 다들 기울이면 축구를 라디오로 멋있다. 어떻게 TV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함성밖에 못 듣는 거야. 라디오 아저씨가 아 중계. 중계는 하잖아 새끼야. 아. 어떤 선수 오오오오 뭐래? 아이씨 우와 소리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상상이 돼야 되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지. 와. 여러분 실제로 소리만 듣고 어떤 상황들을 상상하게 하잖아요. 그 상황이 많아지잖아. 애들이 머리가 좋아져요. 오. TV든 모든 거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되게 궁금하니까 별 상상을 다 하잖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꼈다 어떻게 제낀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 무슨 단독 드리블 뭐지 그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잖아. 그러다가 실제 화면 보잖아 전혀 달라. 뭐야 저거였어? 내가 머릿속에서 그랬던 건 개멋있던 건데 별거 아니야. 막 우당탕탕 뭐 이런 거고 그렇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상황이 이쁘게 그려져요. 대부분이 그래.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더 이쁜 경우는 몇 개 안 되긴 하지. 자,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2번. 달아서 높이 뛰기를 하면 지구에서보다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이건 한번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무슨 식 해야 돼요? 어떤 식 갖고 해야 되냐고 2번은. 최고 높이가 몇 배 되는지를 따지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등가속도 공 쓰면 돼. 몇 번째 식? 두 번째. 왜 두 번째를 두 번째, 써? 세 번째 쓰는 게 편하지, 시간 없는 거.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GH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최고점 회전 속도가 여기 될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H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G분의 V0 제곱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올라갔을 때 최고점의 높이는 뭐에 비례한다고? G에 반비례한다. 중력과 속도가 6분의 1이 됐으니까 최고점의 높이는 6배 되겠죠? 네. 그래서 6배 높이 뜰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덩크슛을 하겠지? 그럼 농구 선수 얼마나 더 크죠? 얘야 네. 골대가 여기서도 되는데 새끼야 뭐 거기서는 뭐래? 뭐? 골대가 높아지지 않아. 얘야 동일한 규격으로 얘기할 때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못하는 새끼는 절대 못한다. 그게 꿈을 짓밟고 있잖아 새끼야. 달에 가면 할 수 있어. 그딴 얘기하니까 골대 높아져 이딴 얘기인데 안 되는 것들은 절대 안 돼. 그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잘해서 농구하면 되게 재밌을까? 좀 짜증나겠지. 느려서. 뭔가 느려지는 느낌이잖아. 점프를 했는데 안 떨어져 막. 뭐 슬로우 비디오 느낌이잖아. 그리고 점프하면서 가면 되죠. 개느리잖아. 점프해서 떨어질 때까지도 되게 느리게 오잖아.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 뭐가 재밌어? 빙신 깎겠지. 아니 공을 튀기면은 반응도 느린데 이게 머리를 쓰는 시간이 늘어나. 얘야 내 게임이 돼버리죠. 게임은 천천히 진행되는 기본적으로 지그래서요. 무슨 야 뭔가 하는데 점프해서 애들이 떨어져 한참 걸려. 그 시간에 뭐야 씨. 딴짓하지. 몰입감이 좋으려면 생각할 틈 없이 뭔가 욱 이뤄져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뭔가 싸우는데 되게 슬로우 비디오로 싸워. 그 뭐라고 생각해? 저 분진들은 뭐야? 라고 하잖아. 저걸 왜 처맞고 있지? 피하면 되게 웃긴 거라고. 그럼 당구는. 뭐가? 안에서 당구를 하면 마찰력이 어쨌든 수직 항력이 작아질 테니까 마찰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당구를 그러면 빠르게 게임하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구르겠죠. 오.
단지 그걸로 끝. 주름이가 있어요. 아니 튕기면 안 돼요. 이렇게 더 많이 간다고.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당구는 평면적인 운동이야 이 새끼야. 아, 당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맞세. 그러면 가마 300이. 그거 안 하세요? 아닙니까? 그거 하면 당구장마다 써 있어. 선배기야 맞세 금지라고. 아, 난 300에서 찍어도 돼. 300이 넘으니까. 근데 안 찍어봐서 못해. 잘. 자, 쓸데없이 하지 말고. 3번. 새가 들어있는 밀폐된 큰 유리병이 저울 위에 놓여있다. 이 유리병 안에서 새가 날아올라 공중에 떠있을 때와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어느 때가 더 무거운지 그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돼가냐는 거야. 하나는 새가 공중에 떠있는 거고 하나는 바닥에 앉아있을 때. 저울의 눈금이 어떤 경우가 더 클까요?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 때가 크지 않아. 같지 않아요. 왜 같아요? 그 새가 날 때 공기를 미니까 그 공기가 근데 그게 완벽하게 보존되면서 아래를 누르는 게 질량 질량 보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뭔 개소리야. 바람 이렇게 공기 저항돼서 이렇게 물이 자, 차가지고 작아지. 새가 네. 공중에 떠 있어요. 알짜인 영. 0. 그럼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데 새는 위쪽으로 뭘 받는 거예요? 그 양 공기가. 공기. 어쨌든 공기가 새를 떠받치는 힘이지. 그러면 공기가 받는 힘엔 뭐가 분명히 있어요? 새가 공기를 누르는 힘이 있죠. 네. 이게 새의 중력하고 똑같겠죠. 이 사이즈가 같으니까 얘네는 작반이고. 네. 그러면 정지에 있든지 공중에 떠 있든지 저울의 눈금은 똑같이 나오겠죠. 도대체 왜지? 그런가요? 지금 다 설명했잖아. 아니. 새가 앉아 있을 때도 네. 새의 중력만큼 누르잖아. 네. 그런데 새가 공중에 떠 있으면 공기가 새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가 앉아 0이겠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새도 공기를 똑같이 새의 중력만큼 눌러주잖아. 그러면 가만히서 중력만큼 누르는 거나 바닥을 공기를 눌러주는 힘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근데 날고 있으면 좀 더 높아서 중력 가속도가 조금 덜하다. 그건 무의미한 값이고요. 만약에 엄청나게 높다면 아 개소리 하지 말고. 유리종을 엄청나게 높이 어떻게 만들어 이 개소리. 나 얘가 유리종이 아니고 그냥 세 장이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왜요? 유리종이면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딴 데로 안 나가지만 그 힘을 다 보드라니 바닥에서 받죠? 아. 이게 바깥이 열려져 있으면 열린 공간이게 되면 그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누르는 힘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그냥 세 장에서 새가 날고 있으면 무게는 당연히 새에 앉아있을 때보다 더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유리종이야. 공기가 바깥으로 왔다 갔다 출입을 못 하잖아. 그치? 네. 그러면 똑같아요. 네. 이해돼요? 네. 새가 자유낙하라면 그럼 공기가 새한테 작용력이 없죠. 네. 그러면 새의 질량만큼 줄어들어요. 야. 새가 날개짓을 힘차게 해서 위로 가속 운동을 하면 새 자체는 알짜인 위쪽이죠. 네. 그러면 공기가 새를 떠받치는 힘이 새의 중력보다 더 커졌죠. 그럼 눈금은 그거. 앉아있을 때 더 크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저울에 올라갔어요. 눈금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무릎에 힘을 딱 빼요. 오. 이거 네. 한번 해보라고. 무릎에 힘을 딱 빼서 네.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자유낙하의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눈금이 어떻게 되는지 집에서 한번 확인해봐. 네. 오 신기하다. 이게 숫자 자체가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바뀌는 순간 딱 노는 순간에 눈금이 작아졌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려가던 걸 얘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걸 반대쪽으로 쳐봤다도 되는 거잖아. 그치? 눈금이 더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바늘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바늘로 된 것들은 어떻게 되니까 눈금이 건하고 자는 눈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숫자는 잘 확인이 안 되잖아. 잘 촬영해봐. 촬영해봐.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천천히 돌리면 알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대고 있다가 탁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금이 작아지다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요. 네. 시장 같은 데서 쓰는 그
안으로 된 주어 있잖아요. 네. 그 올려놓으면 이렇게 딱 바로 넣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올린 게 아니라 세게 올려놓잖아. 왜 왔다 갔다 해요? 단진동. 아, 단진동이잖아. 평형점보다 더 낮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곱이 힘이 더 커지는 거잖아. 아, 그냥 천천히 얹어 놓으면 눈곱이 왔다 갔다 안 해. 싹 놓으면. 근데 턱 놓잖아. 그럼 하는 거잖아. 단진동 하는 거잖아. 아. 맞아? 단지동하게 되면 탄성력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눈금이 달라지는 거지. 자, 10번 가볼까요? 10번. 네.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두 물체가 충돌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두 물체가 충돌해도 두 물체의 운동력 합의 일정에 보존되는 사실을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하시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명하다. 네. 왜 자명해요? 자명해서. 그래? 너무 자명해서 자명한 거를 설명할 필요가 니들은 사이즈가 그 사이즈가 안 되잖아. 우주가 자명력이래요. 자, M1이 있고 M2가 있대요. 자, 얘가 얘를 때리는 힘이 있어요. F2라고 하고요. 얘가 얘를 때리는 힘이 있어요. F1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F1하고 F2는 당연히 어때요? 같아요. 맞죠? 네. 충돌 시간을 T라고 하면 당연히 T도 똑같겠죠? 혼자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작용 반작용에서 F1하고 F2는 크게 같죠? 그러면 뭐? 1이 받은 충격량 F1 곱하기 T하고 2가 받은 충격량 F2 곱하기 T가 어때요? 같아요. 그런데 충격량이 뭐랑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잖아요. M1 델타 V, M2 델타 V2 이게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늘어난 만큼 얘는 줄겠죠? 얘의 운동량 변화량하고 얘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아? 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기 때문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땐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거라고요. 맞아? 충격량이 뭐랑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으니까. 맞죠? 2번. 지붕이 없는 열차가 지면에 수직으로 쏟아지는 빗속을 마찰 없이 달리고 있다. 빗물이 차 안으로 떨어져 차 안에 차게 될 때 열차에 담긴 빗물이 열차의 속력, 운동량, 운동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고 그랬어요. 자, 일단 뭐부터 갈게? 제일 쉬운 거. 뭐가 제일 쉬울까? 운동, 에너지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될까? 터져요. 왜? 비가 당겨서. 어? 질량이 늘어. 질량이 늘어났어? 그럼 속력이 일정한 거야? 아닌가? 운동에너지 똑같아요. 일정해. 외부에서 작용한 힘 없어. 이거 마찰이 없대지. 네. 그러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라고. 얘는 위치 에너지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이거 수직을 신경 안 쓰고 수평만 신경 쓰는 거라고. 수평 방향의 속력이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요? 왜 달라져? 아, 속력이 된다.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운동 에너지가. 질량이 증가하는 질량은 증가 맞아. 그 비율만큼 속력이 줄어들 거라고. 아니다. 비에 맞아서. 아니다. 잘못 얘기했어. 이거는 운동량을 먼저 설명해야겠다. 운동량, 수평 방향의 운동량,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운동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 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말고 앞에 떨어지는 빗물을 수직으로 비가 내려온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잖아. 얘야, 비는 수직으로 가고 있대. 그리고 매우 느린 속력이야. 매우 느린 속력이라고. 그래도 맞지. 매우 느린 속력이야. 매우 느리다고. 매우 느리다고. 이런 상관. 닥쳐. 그래서 운동량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운동량은 일정해요. 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질량은 증가하죠. 네. 그 운동량이 일정한데 질량이 증가하면 속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질량은 증가한 거고. 맞아. 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건 식을 한번 표현해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죠. 네. 근데 뭐가 일정해? 운동량이 일정하지. 네. 운동량을 들어가게 식을 바꿀 거예요. 2n분의 mv 전체 제곱으로 써도 되죠? 맞아. 네. 얘가 일정해요. 운동 에너지는 뭐라? 운동량이 일정할 때 뭐라? 질량하고 반비례하겠네. 네. 맞아. 그럼 질량이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 감소. 맞아. 왕이 지금 사용하는 총보다 더 강력한 총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무기 개발자 A는 2배 무거운 총알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게 하는 총을 개발하였고, 무기 개발자 B는 지금의 총알을 2배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하는 총을 개발하였다. 왕은 어떤 총을 선택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랍니다. 단 총은 어떤 물체와 충돌한 후 물체를 관통하여 박힌다. 통하는 거. 그러니까 관통, 이 말이 웃기지, 말이 잘못됐지. 관통은 뚫고 나갔다는 얘기인데 박힌다에 초점을 두자. 박힌다고. 네. 들어가서 박혔다고.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네. 그런 말을 있다고 써는 거야. 네 말대로 그지 같아. 어쨌든 뚫고 나간 게 아니라 뭐 박힌 거라도 물체 안에서. 그러면 박힌 거야. 그럼 누가 더 깊이 들어가서 박히겠냐는 걸 따져야 돼. 헐. 그치? 일단 얘네 둘은 뭐는 똑같지? A나 B는. A 같은 경우에 운동량은 몇 배 돼요? 2배. 2배 돼요. B 같은 경우도 운동량은 몇 배 돼요? 네. 2배 돼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A는 몇 배 돼요? 2배 되죠. 총알이 2배 됐으니까 충격은 그대로고, B는 네. 4배가 돼요. 그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면 결국은 총알이 가서 서버린 거죠. 관통에서 바뀌었으면. 네. 그 물체들이 서버렸잖아. 그러면 뚫고 가면서 뭐 한다는 얘기야? 마찰력에 의해서 서버리게 되는 거잖아, 총알은. 그럼 뚫고 간 거리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뚫고 간 거리가 길어지겠죠. B가 조금 더 상상력이 높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동량은 똑같지만 뭐라고? 운동 에너지는 B가 더 4배 더 크니까. 네. 맞아. 이해돼? 네. 오케이. 4번. 같은 운동량을 갖는 금속 총알과 고무 총알을 나무 토막에 쏘았을 때 나무 토막을 쓰러지게 하는데 효과적인 총알은 딴 거 아니야. 부시고 이런 거 말고 쓰러뜨리는 것만 따지는 거야. 네. 야, 금속 총알하고 고무 총알이 나무 토막에 맞았을 때 차이점. 보통 금속 총알은 나무를 뚫어버리겠지. 네. 고무 총알은 나무를 뚫지 못하겠지. 튕길 튕겨 나오겠지 보통. 그치? 네.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어떤 경우가 더 큰 거야? 총알의 운동량 변화량. 고무. 고무가 고무 총알의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크지? 네.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더 큰 거지. 그럼 나무 토막에 맞은 충격량은 금속일 경우 큰 거야? 고무 탄화일 경우 큰 거야? 고무일 경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나무 토막을 쓰러뜨리는 고무 총알이 더 효과적인 거죠. 이해돼요? 네. 문제 이거 알겠어? 예, 그래서 고무 총알이 더 크다라는 거야. 이유는 충격량이 뭐랑 같다고?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은 거잖아. 맞아? 운동량 변화량은 고무 총알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해서 충격량이 고무 총알보다 더 크니까 나무 토막을 쓰러뜨리는 데는 충격량이 더 큰 고무 총알이 더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네. 예. 어렵다. 11번. 오. 다음 그림같이 유리컵의 물속에 세공이 박힌 얼음 덩어리가 떠있다. 자, 일단 분무기가 어디 갔나? 분무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여러분들 세공 안 박혀있고 그냥 얼음만 있다 치자. 예? 얼음이 들어있을 때 수면의 높이가 지금 이만큼이었어요. 얼음이 들어있을 때. 자, 저 얼음이 전부 다 녹아요. 저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 그대로예요? 무력식 가지고 계산하면. 계산하면 네, 그대로. 이만큼의 해당하는 이 공간에 해당하는 얼음이 전부 다 녹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물로 바뀌면 부피가 줄어들죠. 네. 요만큼으로 바뀌어요. 와. 이 전체 노란색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요 빨간색 쪽에 물로 바뀐다고. 맞아? 그래서 수면의 높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여기는 쇠공이 박혀져 있네요. 쇠공은 상태 변화 안 하겠죠? 네. 쇠공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이 나와 있던 물이 그 공간만큼 어떻게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지. 근데 쇠공 자체는 부피가 변화가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쇠공이 차지하고 있던 쇠공이 없으면 얘는 당연히 쇠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쇠공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지. 그럼 많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된다? 수변이 쇠공이 없을 때보다 더 높았던 상태였잖아. 맞아? 네. 그런데 그게 녹았어. 쇠공은 어떻게 된 거야? 바닥에 내에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수변의 높이는 지금보다 현재보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수면의 높이는 지금보다 현재보다 어떻게 된다?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 이해돼? 네. 응. 12번은 답 골랐어요? 3번. 1번은 쉽잖아. 아니요. 이씨. 대략 셀카 같은데. 여기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그려보면 돼요. 여기 봐. 이게 거울이야.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갔어. 빛. 입상은 몇 도? 0도 20몇 얘기해. 없었. 자, 반사될 때 저렇게 반사되죠? 자, 거울을 세타만큼 돌렸어. 그럼 법선도 세타만큼 돌아가겠죠? 네. 그럼 입사각이 세타가 됐죠? 네. 그럼 반사가 몇 도 돼요? 네. 세타 되죠? 그럼 원래 거보다 얼마만큼? 2센터. 2cm만큼 돌아가겠지. 맞아? 네. 그래서 이 12번의 1번 답은 4번이. 이해돼요? 네. 거울이 세타만큼 돌아가면 처음에 반사되는 빛이 몇 센터만큼? 2세타만큼. 입사각이 세타만큼 커지면 반사각도 세타만큼 커질 거 아니야. 네. 그럼 결국은 2세타만큼 커지게 되겠지. 맞아?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반사면 사이에서 반사된 세타와 세타 닷의 관계는? 입사 반사 가지고 따지면 간단하잖아, 그치? 네. 같죠? 이건 여러분들 증명할 때 뭐 하면 돼? 입사각하고 반사각 같다는 거 두 번만 쓰고 그 다음에 엇각 때려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3번. 두 반사면을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점선처럼 세타만큼 회전시킨대. 네. 그러면 회전하기 전과 비교해서 벗어난 광선의 각도를 구하래. 여러분들 세타만큼 회전시켰죠?
그 위쪽의 거울에서 반사 광선이 얼마만큼? 2세타만큼 돌아갔지. 네. 그게 다시 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거울이 2세타만큼 돌아갔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2세타만큼 작게 만들어주겠지? 똑같아요. 나랑 나도. 오. 그래서 벗어난 각도 얼마? 0. 작도 보면 나오는 거야. 쉬었다가 13번부터 할게요.